노년의 행복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무릎이 시큰해도 괜찮겠지 하며 그냥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한참 걸어도 멀쩡했는데 요즘은 잠깐만 서 있어도 다리가 무겁고 허리가 당기시죠? 그런데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아침에 의자에서 일어서실 때 무릎을 짚으신 적 있으시죠? 계단을 오르면서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느낌, 그냥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30살 이후부터 매년 1%씩 60살이 넘으면 그 2배, 3배의 속도로 근육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실려가시는 고령자의 10분 중 8분이 이런 근력 부족 때문에 넘어져 다치십니다. 한 번의 넘어짐이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고 그것이 휠체어 신세로 이어지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공원을 걸으며 건강을 지키고 계신다고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걷기만 하시는 분들의 낙상사고 발생률이 다양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보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걷기만으로는 이미 빠져나간 근육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100세까지 2발로 걸으며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7가지 핵심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복한 노년이 함께 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쉽게 하는 걷기 운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걷기만 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저도 공원에 나가보면 매일 아침 열심히 걸으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뵙니다. 1시간, 2시간씩 열심히 걸으시는 모습이 참 대단하십니다. 그 성실함과 의지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걷기는 분명히 좋은 운동입니다. 심장 건강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걷기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근육과 뼈, 관절을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걸을 때 우리 2발은 항상 땅에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한 발씩 번갈아 가며 앞으로 나아갈 뿐이죠. 이 동작은 균형 감각에 크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근육에 충분한 자극도 주지 못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일 열심히 걸으셨는데 어느 날 물건을 들어 올리려니 팔에 힘이 없다던가, 계단을 오르려니 평소 걷던 길과는 다르게 숨이 차고 다리가 떨리더라. 바로 이게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60살이 넘어가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잃어버린 근육을 다시 만들고 그것을 더 강하게 키우는 겁니다. 걷기는 지금 있는 근육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노화로 빠져나간 근육을 다시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둥 없이 벽만 세운 집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멀쩡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걷기만으로는 기둥을 세울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웃에서 이런 분을 뵀습니다. 매일 2시간씩 열심히 걸으셨는데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평한 땅을 걷는 것과 계단을 오르는 것은 필요한 근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자극받지 않던 근육은 정작 필요한 순간에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럼 걷기를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걷기는 계속하셔야 합니다. 다만 거기에 더해서 근력을 키우는 운동, 균형 감각을 훈련하는 운동, 몸을 유연하게 만드는 운동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걷기는 좋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100세까지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마치 밥만 먹고 반찬을 안 먹는 것과 같습니다. 영양이 골고루 갖춰져야 건강하듯이 운동도 여러 종류를 골고루 해야 몸 전체가 튼튼해집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걷기와 함께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근육이 줄어드는 것과 노화는 얼마만큼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사르코페니아라고도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아까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몸은 30살 이후부터 매년 약 1%의 근육을 잃기 시작합니다. 젊을 땐 별로 티가 안 납니다. 하지만 60살이 넘어가면 그 속도가 2배, 심하면 3배까지 빨라집니다. 혹시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손주를 번쩍 안아 올렸는데 요즘은 무릎에 앉혀놓기도 버거우시죠? 예전에는 장바구니를 가볍게 들었는데 이제는 무거워서 몇 번 쉬어가며 오르시죠? 이게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점점 독립적으로 살아갈 능력을 잃어간다는 신호입니다. 먼저 다리 근육이 약해집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그러면 의자에서 일어서기가 힘들어집니다. 화장실 변기에서 일어날 때 손잡이를 붙잡아야 합니다. 계단 오르기는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파서 피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코어 근육, 즉 허리와 배 주변의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자세가 무너집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도 어려워지고 빨래를 널거나 청소하는 것도 허리가 아파서 힘들어집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균형을 잡는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살짝 비틀거려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의 넘어짐이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고 그게 바로 휠체어 신세의 시작입니다. 이웃에서 직접 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평소에 건강하다고 자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 바닥이 조금 미끄러웠는데 순간적으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셨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졌고 수술을 받으셨지만 그 이후로는 지팡이 없이 걷기 어려워지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움직였을 뿐인데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막을 수 있습니다. 아니,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만들어집니다. 70살이든 80살이든 올바른 운동을 하면 근육은 다시 자랍니다. 실제로 80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에서 석 달간 근력 운동을 한 분들의 근육량이 평균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중요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충분한 사람은 걸을 때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근육이 흡수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완충 장치처럼 말이죠. 하지만 근육이 빠진 사람은 뼈가 직접 충격을 받아서 무릎이 빠르게 망가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수백 번씩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 충격이 쌓입니다. 근육이 있으면 이 충격을 부드럽게 받아주지만 근육이 없으면 뼈와 연골이 직접 맞부딪히면서 닳아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방법을, 힘을 쓰는 방법을 말입니다. 그저 조금만 자극을 주면 몸은 다시 반응할 겁니다. 이제 몸의 중심을 바로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낙상 예방과 균형 감각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혹시 요즘 걷다가 발이 꼬이거나 살짝 휘청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조심성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은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 중에서 80%가 근력 부족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걷기만 하시는 분들의 근감소증 발병률이 여러 가지 운동을 하시는 분들보다 3배나 높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균형 운동과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신 어르신들은 운동을 안 하신 분들보다 넘어질 위험이 67%나 낮습니다. 거의 3분의 1을 줄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럼 균형 감각은 어떻게 키울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걷기만으로는 균형 감각을 키우기 어렵습니다. 걸을 때는 두 발이 항상 땅에 가까이 있어서 균형에 큰 도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런 운동을 해보십시오. 한 발로 서는 겁니다. 처음엔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해도 됩니다. 한 발을 살짝 들고 10초만 버티는 겁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지 못하는 어르신은 넘어질 위험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발로 서 있으려면 우리 몸의 여러 근육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 배와 허리의 코어 근육들이 모두 깨어나서 몸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발목의 작은 근육들도 미세하게 조정하면서 중심을 유지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조화롭게 연주하듯이 우리 몸의 근육들이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혹시 한 발로 서 보셨을 때 몸이 이쪽 저쪽 흔들리지 않으셨나요? 그게 정상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점점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우리 몸이 다시 배우는 겁니다. 또 다른 좋은 운동은 제자리에서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겁니다. 마치 제자리 걸음을 하듯이 무릎을 허리 높이까지 들어 올리는 겁니다. 천천히 한 발씩 번갈아 가며 10번씩만 해보십시오. 이 동작도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엉덩이와 허벅지, 코어의 깊은 근육들이 함께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근육들이 깨어나면서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이 살아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균형 운동이 단순히 근육만 키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뇌와 몸을 다시 연결시킵니다. 넘어질 것 같은 위험한 순간에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신경계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길을 걷다가 발이 돌부리에 걸렸을 때 또는 욕실 바닥이 미끄러울 때 우리 몸이 자동으로 반응해서 넘어지지 않게 막아줍니다. 마치 운전할 때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균형 운동의 진짜 목적입니다. 실제로 균형 운동을 3달 이상 꾸준히 하신 분들은 걸음걸이가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발걸음도 넓어지고 자세도 바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넘어질까봐 조심조심 걷던 분들이 당당하게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넘어지는 게 무서워서 외출을 꺼리셨던 분들이 다시 밖으로 나가십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시장도 가고 산책도 즐기십니다. 이게 바로 균형 운동이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하루에 딱 한 번만 한 발로 10초 서기를 해보십시오. 양쪽 다 해서 총 20초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낙상 위험은 크게 줄어들 겁니다. 다음 내용은 여러분의 근육을 되살리는 핵심입니다. 네 번째,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이 바로 뒤꿈치 들기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카프레이즈라고 부르는데요. 어려워 보이지만 정말 쉽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무겁고 붓는 느낌이 드시나요?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종아리가 땡땡해지시나요?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거나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 운동이 정말 필요하십니다.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걸을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다리에 있는 혈액을 위로 펌프질해서 심장으로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펌프가 물을 끌어올리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60살이 넘어가면 이 펌프 기능이 약해집니다. 종아리 근육이 힘이 없어지니까 혈액을 제대로 올려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가 무겁고 붓고 피곤해지는 겁니다. 심하면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묵직해서 걷기도 싫어집니다. 뒤꿈치 들기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의자나 벽 근처에 서십시오. 안전하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곳 말입니다. 혹시 모를 비틀거림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겁니다. 발끝으로 서는 거죠. 최대한 높이 올리신 다음 1초 정도 그대로 있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이게 한 번입니다. 간단하죠? 하루에 몇 번이나 해야 할까요? 15번씩 2세트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해도 좋습니다. 시간은 얼마 안 걸립니다. 한 세트에 1분도 채 안 걸립니다. 광고 한 번 나오는 시간이면 끝납니다. 이 운동의 좋은 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펌프질을 하면서 다리의 혈액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리가 가볍고 상쾌해집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녁에 다리가 무거우실 때 이 운동을 하면 금방 시원해집니다. 둘째, 발목을 강화합니다. 발목이 튼튼해지면 걸을 때 안정적입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발목을 삐끗할 위험이 줄어듭니다. 특히 겨울철 빙판길이나 비 온 뒤 미끄러운 길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낙상을 방지하는 작은 안정화 근육들을 단련시킵니다. 우리 발목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근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미세하게 조정하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마치 줄타기 고개사가 긴 막대로 균형을 잡듯이 발목의 작은 근육들이 우리 몸을 지탱합니다. 처음에는 양발로 함께 하십시오. 익숙해지면 난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한 발씩 번갈아 가며 해보세요. 또는 가장 높이 올라간 자세에서 3초 동안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세요.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만약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있거나 종아리 뒤쪽이 아프신 분들은 처음엔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무리하면 오히려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의 스트레칭도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계단 끝에 발 앞부분만 걸치고 서서 뒤꿈치를 아래로 내리는 겁니다. 종아리 뒤쪽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 겁니다. 10초 정도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이 균형 있게 발달합니다.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TV를 보면서 양치질하면서 전화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하면서 싱크대를 잡고 해도 됩니다. 커피가 끓기를 기다리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운동을 아침에 세수하면서 합니다. 세면대를 잡고 뒤꿈치를 15번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을 세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5번째로 하체 운동입니다. 이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스쿼트라고 하는데요. 어르신들께는 의자를 이용한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먼저 왜 이 운동이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소파에서 일어설 때 팔로 짚고 일어나시나요? 예전엔 그냥 일어섰는데 이제는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시나요? 이게 바로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먼저 약해지는 근육이 어디일까요? 바로 다리 근육과 코어 근육입니다.
이 근육들은 우리가 의자에서 일어서고, 계단을 오르고, 화장실을 사용하고, 바닥에서 일어서는 모든 기본 동작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걷기만으로는 이 근육들을 깊게 자극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의자에서 몇 번이나 일어서십니까? 식사하러 갈 때, 화장실 갈 때, 잠자리에 들 때, 적어도 수십 번은 하실 겁니다. 이 동작이 힘들어지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더 나아가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팔걸이가 없는 단단한 의자를 하나 준비하십시오. 식탁 의자가 좋습니다. 소파는 너무 푹신해서 안 됩니다. 딱딱하고 안정적인 의자여야 합니다. 의자에 앉으십시오. 두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은 90도로 굽힙니다. 발은 무릎보다 약간 뒤로 가도록 배치하십시오. 팔은 가슴 앞에서 교차하거나 앞으로 쭉 뻗으십시오.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천천히 일어섭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체중을 발 뒤꿈치에 실으십시오. 발끝이 아니라 발 뒤꿈치로 밀어내면서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야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완전히 서면 1초 정도 멈춥니다. 똑바로 서서 가슴을 펴고 어깨를 뒤로 젖히십시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조절하면서 앉아야 합니다. 털썩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근육이 긴장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내려가야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5번부터 시작하십시오. 힘들면 3번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두 번씩 늘려가십시오. 목표는 15번입니다. 15번을 연속으로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다리 근력은 충분한 겁니다. 만약 의자에서 일어서기가 너무 힘드시다면 높은 의자부터 시작하십시오. 침대 끝에 앉아서 해도 됩니다. 높을수록 쉽습니다. 또는 의자 옆에 테이블을 두고 손으로 살짝 짚으면서 해도 괜찮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모두 그렇게 시작합니다. 또 다른 좋은 운동은 벽에 기대어 하는 월시트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십시오. 그리고 무릎이 90도가 될 때까지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의자에 앉은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20초에서 40초 정도 유지하십시오. 처음엔 힘들 겁니다. 10초만 해도 허벅지가 후들후들 떨릴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근육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 엉덩이의 둔근, 그리고 배와 허리의 코어 근육을 모두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근육이 지속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강해지는 겁니다. 마치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으면 팔에 힘이 생기듯이 말입니다. 만약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처음엔 무릎을 살짝만 구부리고 시작하십시오. 벽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각도를 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차 낮춰가면 됩니다. 통증이 있으면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이 두 가지 운동,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와 벽 스쿼트만 꾸준히 하셔도 여러분의 다리 근력은 눈에 띄게 좋아질 겁니다. 다음 6번째로는 운동 실천 원칙과 안전 수칙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도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젊은 사람들처럼 열심히 해야 효과가 있겠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위험합니다. 우리 나이에는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점진적으로 시작하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근육과 관절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갑자기 무리하면 쉽게 다칩니다. 그리고 한 번 다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천천히, 가볍게 시작하십시오. 처음엔 5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익숙해지면 한두 번씩 늘려가면 됩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수십 년을 더 운동할 겁니다.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일관성입니다. 하루에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하루에 5분씩 매일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상적인 빈도는 일주일에 5번입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3번은 유지하셔야 합니다. 근육은 운동할 때 잘하는 게 아니라 휴식할 때 잘합니다. 그러니 하체 근력 운동은 하루 걸러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했으면 내일은 쉬고 모레 다시 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유연성 운동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은 매일 해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안전은 최우선입니다. 운동 중에 이상한 느낌이 들면 즉시 멈추십시오. 어지러움, 날카로운 통증, 비정상적인 근육 긴장이 느껴지면 그날은 쉬는 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특히 처음 시작할 때는 반드시 벽이나 단단한 가구 근처에서 연습하십시오. 필요할 때 손으로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발로 서는 균형 운동은 더욱 그렇습니다. 안전한 지지대가 필수입니다. 넘어지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힘을 줄 때 숨을 참지 마십시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숨을 참으면 갑자기 혈압이 올라갑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위험합니다. 뇌혈관이나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호흡법은 이렇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일어설 때는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힘을 쓸 때 숨을 내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처음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네 번째, 통증과 불편함을 구별하십시오. 운동할 때 근육이 약간 당기거나 뻐근한 느낌은 정상입니다. 이건 근육이 자극을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통증은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관절에서 통증이 느껴지면 절대 참지 마십시오. 무릎, 허리, 어깨에 날카로운 통증이 있으면 그 운동은 일단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참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워밍업과 쿨다운을 잊지 마십시오. 본격적인 운동 전에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팔, 다리를 부드럽게 움직여 주십시오.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근육과 관절이 준비가 됩니다. 마치 차를 예열하듯이 우리 몸도 예열이 필요합니다. 운동이 끝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멈추지 말고 천천히 걸으면서 심박수를 낮추십시오.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다음날 근육통이 덜합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신호를 들으십시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쉬어도 됩니다. 하루 쉬었다고 근육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리해서 다치는 것보다 하루 쉬는 게 100배 낫습니다. 건강은 마라톤입니다. 장기전입니다. 이런 안전 수칙들을 지키면서 운동하시면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올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일상생활 속의 작은 습관들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마치 한쪽으로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식사입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혹시 요즘 고기나 생선을 드실 때 씹기 힘들다고 피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60살이 넘으면 우리 몸의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젊은 사람보다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보다 20%에서 30% 정도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살코기, 생선,
달걀, 두부, 우유 같은 것들을 세 끼 식사에 골고루 포함시키십시오. 특히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십시오. 아침에 먹은 단백질이 하루 종일 근육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달걀 한두 개 또는 두부 한 모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혹시 밤에 자주 깨시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잠은 회복의 동반자입니다. 근육은 운동할 때 자라는 게 아니라 잠잘 때 자랍니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근육을 수리하고 키웁니다. 매일 6시간에서 8시간의 숙면을 취하십시오. 낮잠이 필요하시면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이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세 번째는 걸을 때의 자세입니다. 평소에 어떻게 걷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팔자 걸음보다는 11자 걸음을 유지하십시오. 발끝이 정면을 향하도록 걷는 겁니다. 그래야 무릎과 고관절에 무리가 안 갑니다. 그리고 걸을 때 핸드폰을 보지 마십시오. 요즘 걸으면서 핸드폰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정말 위험합니다. 고개가 숙여지면 거북목이 생기고 전체 자세가 무너집니다. 목이 앞으로 나가면 어깨가 말리고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결국 전신의 균형이 깨집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지 마십시오.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어야 전신 운동이 됩니다. 팔을 흔들면 상체 근육도 함께 움직이고 칼로리 소모도 늘어나고 균형도 더 잘 잡힙니다. 네 번째는 앉는 자세입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TV를 보시거나 식사를 하실 때 말입니다. 이때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의자 등받이에 등을 완전히 기대지 마십시오. 등을 살짝 떼고 바르게 앉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허리와 배의 코어 근육이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처음엔 힘들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편합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도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신발 선택입니다. 집안에서 크록스나 슬리퍼를 신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운동할 때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제대로 된 운동화를 신으십시오. 운동화를 고를 때는 안창의 아치 부분이 높고 단단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발바닥에 아치를 받쳐주는 신발이어야 평발이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신발 밑창이 너무 딱딱해도 안 되고 너무 푹신해도 안 됩니다. 적당한 쿠션이 있어야 합니다. 신발 가게에서 직접 신어보고 편한 걸 고르십시오. 여섯 번째는 일상 속에서 더 많이 움직이는 겁니다. 운동 시간 외에도 틈틈이 움직이십시오. TV를 볼 때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잠깐 걸어 다니십시오. 30분마다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팔을 쭉 뻗어 스트레칭 하십시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처음엔 한 층만 걸어 올라가도 됩니다. 익숙해지면 2층, 3층으로 늘려가십시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쌓이면 하루 활동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만보를 걷는 것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움직이는 게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물이 필요합니다. 특히 운동 전후로 물을 마시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런 생활 습관들이 운동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운동과 생활 습관, 이 둘이 함께할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100세까지 두 발로 걸으며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7가지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걷기는 계속하되 근력과 균형, 유연성을 키우는 운동을 함께 해야 합니다. 둘째, 근감소증은 막을 수 있고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은 다시 자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셋째,
낙상 예방의 핵심은 균형 감각입니다. 한 발로 서기처럼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넘어질 위험을 67%나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뒤꿈치 들기로 종아리를 강화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발목도 튼튼해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운동입니다. 다섯째,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로 하체를 강화하십시오. 이것이 일상생활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힘입니다. 여섯째, 안전하게 점진적으로 시작하되 꾸준히 하십시오. 하루에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곱째, 생활 습관을 바꾸십시오. 단백질 섭취, 충분한 수면, 바른 자세, 적절한 신발, 그리고 틈틈이 움직이는 습관이 운동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여러분, 운동은 근육만 키우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다시 세우는 힘입니다. 100세까지 두 발로 걷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면 충분히 가능한 현실입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하십시오. 뒤꿈치 들기 1분, 한 발로 서기 1분,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3분, 나머지는 스트레칭과 휴식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TV 광고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석 달 후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6개월 후에는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질 겁니다. 1년 후에는 손주를 안아주고 여행을 다니고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10분, 내 몸을 위해 선물하세요. 여러분의 근육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